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키워드리는 코너죠. 전지적 세계 시점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터키군의 쿠르드 침공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됐네요. 네. 예. 네. 사실 지난주에 제가 방송 여기 출연하고 나서 그리고 돌아갔는데 바로 이 사건이 딱 보도가 됐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이 훅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은 쿠르드족의 어떤 비극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도대체 이 지역이 왜 이렇게 됐을까? 굉장히 복잡하죠, 물론. 하지만 이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 네. 세 가지 차원으로 좀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물론 이 쿠르드족 정말 다시 한번 좀 위기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20세기에만 그리고 21세기 들어와서도 정말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특히 이제 미국에게 주로 많이 당했는데 네. 우리가 쓰는 토사구팽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적절한 쿠르드족의 걸 설명할 때 적절한 사자성어인데 필요할 때 같이 쓰다가 필요가 효용이 다 떨어지면 탁 버리는 네. 그런 운명 한번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IS가 이 지역에서 겨우 좀 어떻게 불씨를 꺼트리나 했는데 이게 다시 살아날 위험이 있다. 그 대목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되고 그러면서 결국 이 지역의 앞으로 지정학적 관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네. 이런 대목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의 상황만을 볼 게 아니라 이 상황 뒤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는지 네. 좀 큰 시각에서 이번 사안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 시간에 세 가지 차원에서 좀 분석을 해볼 건데 먼저 쿠르드족의 비극적인 운명. 네. 쿠르드족을 검색하면 비운의 민족, 네. 단 한 번도 독립국가를 세우지 못한 나라, 왜 독립국가를 건설하지 못하는가 이런 식의 그런 연관 검색어들 관련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사실 우리가 민족주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20세기에도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을 했죠. 네. 근데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은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19세기가 만들어낸 최대의 괴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왜냐면은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것이 사실 서구에서 온 개념인데 우리나라에 원래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이 민족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민족이라는 말 자체도 옛날에는 없었던 말이거든요. 네. 그냥 우리 이렇게 그냥 산 거죠. 근데 이제 이 영어로 내셔널리즘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민족주의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국가주의다 이렇게 번역도 하고. 근데 어디서 이 두 가지 서로 우리 한국 사람이 보기엔 좀 다른 것 같은데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사실 민족주의라고 얘기하면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면은 프랑스식과 독일식이 서로 달라요 사실은. 원래 프랑스는 그러니까는 이 혁명을 거치면서 우리 같은 어떤 이념적 사상적 어떤 예를 들자면 민주주의 혹은 무슨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이거를 이제 민족의 단위 그러니까 내셔널의 단위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시민 국가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내셔널리즘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좀 더 뒤에 나타난 독일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같은 종족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주의에 더 가깝죠. 이것들이 후발 주자인 강대국들 예를 들자면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민족주의라는 것이 크게 19세기에 발흥하게 되는데 이게 유럽 입장에서야 좋았죠. 독일, 방금 말씀드린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그 민족주의의 이름으로 내셔널리즘의 이름으로 통일을 해서 강대국이 되고 근데 이거를 다른 서아시아 예를 들어서 이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적용해 들어가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그 민족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그때 수단 얘기할 때도 한번 다뤘잖아요. 굉장히 민족이라는 걸 들이대면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나라가 구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흔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이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까?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기 직전에 영국과 프랑스가 몰래 어떤 그 협정을 맺죠. 소위 말해서 사이크스 피코 협정이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면은 그 터키의 동쪽 지역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 자기들끼리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땅 따먹기 이제 그 협정을 몰래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1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대로 나눠 가지고 네. 그 결과가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의 시리아 지역과 그 이라크 지역을 이제 그 시리아 지역 대충 말해서 그쪽을 프랑스가 그다음에 이라크 지역 쪽을 영국이 나눠 갖는 이렇게 실제 그렇게 그 적용이 되죠. 그러는 과정에서 프랑스가 하도 복잡하니까 이걸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시리아라는 나라를 만들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기독교인들이 많다 싶으니까 이걸 빼가지고 레바논이라고 만들어버리고 네. 그러니까 국경을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그 영토에서 잘 살고 있는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네, 그렇죠. 본인들이 통치하기 편하게 그렇죠. 이렇게 국경을 만들고 묶어버리니까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 이라크라는 이제 그 자기들이 관리하기 편한 지역으로 이렇게 네. 나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경계선 안에 못 들어가는 쿠르드족만 국가를 건설하지 못한 거죠. 시리아, 뭐 이라크, 레바논 다 그때 이제 건국이 되는데 쿠르드족만 자기들의 나라를 못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사실은 그 이라크 북쪽으로 이제 쿠르드족이 원래는 나라를 가질 수 있었어요. 이제 영국이 나라 만들어줄게. 약속을 했다가 이게 이제 세브르 협정이라고 하는 건데 그로부터 3년 만에 그 터키하고 다시 협정을 새로 맺으면서 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로잔 조약이라고 새로 협정을 맺는데 거기서 쿠르드족을 국가로 만들어주겠다. 소위 쿠르디스탄이라는 네. 국가를 다시 지워버립니다. 네. 왜냐하면은 영국 입장에서는 그쪽이 석유가 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신들이 관할하는 이라크 쪽에다 묶어두어야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렇죠. 그 쿠르디스탄 국가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리고 그거를 이라크 안으로 이렇게 묶어버리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쿠르드족은 국가를 가질 그런 그 기회를 영원히 이제 잃어버리고 그 이후로 이 3천만 4천만 민족이 국가 한번 가져보겠다고 계속 그 뭐 영국 혹은 미국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 지역에서 이제 많은 분쟁들이 엮여 있을 때 그 미국 편에서 서기도 하고 뭐 영국 편에 서기도 하고 하죠. 참 비운의 역사네요. 최근까지도. 네. 그런데 네네. 이게 아직까지도 결국은 또 한 번 이번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미국의 배신을 당한 거죠. 그 쿠르드족의 이런 비운 운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지금 역사적 배경으로 살펴봤는데 네. 그래서 쿠르드족이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배제가 됐고 지금의 상황까지 왔고 네. 그리고 IS 격퇴전에 쿠르드족이 참여를 같이 하면서 싸웠죠. IS 포로랑 친인척까지 또 쿠르드족의 관리를 그렇죠. 해왔잖아요. 예. 굳은 일은 다 했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 IS 관련 뭐 친인척들 포로들이 탈출하는 탈출했죠. 상황까지 지금 벌어졌다는 네, 말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좀 쿠르드 입장에서는 좀 IS를 관리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이 지금 터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한때 싸웠던 시리아 이 정부군하고 이제 손을 잡아야 되는. 왜냐하면 이 터키가 시리아 영토 쪽으로 쳐들어오니까 이 시리아 북부를 시리아 정부군은 사실 신경을 못 쓰는 지역이거든요. 그쪽 지역인 쿠르드족이 많이 살고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영토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쿠르드족이 시리아 정부군과 손을 잡고 터키에 대항을 하겠다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IS 관리는 꿈도 못 꾸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 명이 이제 탈출을 하는, 사실 그 전에도 IS 소위 말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전사라는 말을 붙여주기 싫지만 하여간 이 IS 전사들이 서유럽에서 이제 건너와 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상황이 불리해지면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네. 유럽으로도 수백 명, 1,000명 이상이 유럽으로 돌아갔어요. 유럽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그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테러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포로들까지 지금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네. 이 다음에 이게 좀 미국은 철수 하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IS 겨우 어떻게 잡았나 싶었는데 이들이 지금 탈출한 사람이 많게는 1,000명 가까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어디로 과연 이들이 재집결을 할 것인가. 어. 안 하면 다행이지만
네. 이 어느 다른 지역으로 혹시라도 재집결해가지고 또 IS가 또 창궐을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지금 프랑스에서도 그 시리아에서 IS 격퇴를 위해서 주둔해왔던 네. 자국군 병력 철수할 거다 이런 관측도 지금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그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그 마크롱 대통령이 수뇌부하고 회의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좀 미국이 쏙 빠져버리는데 프랑스가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괜히 프랑스 혼자 남아가지고 자국이 지금 그 오히려 보면 위험에 처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네. 심각하게 지금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우리도 철수를 해야 되나 이런. 그러니까 미군 철수 하나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좀 커지고 있죠. 지금 유럽 국가들도 이제 그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복잡했던 중동 정세가 지금 더 복잡해지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쿠르드족이 적이었던 시리아와 어쩔 수 없이 손을 잡고 한동안 좀 잠잠했던 IS가 대탈출을 하면서 네. IS가 이제 다시 세력이 부활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네. 앞으로의 상황은 그러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소장님께서 예측하시나요? 사실 이 대목 그러니까는 지정학적 그 어떤 그 앞으로의 그 관계 네.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제일 어떻게 보면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심지어 공화당마저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터키를 향해서 제재를 가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미국이 전통을 이렇게 쭉 보면 고립주의와 소위 말해서 고립주의 그다음에 관여주의가 이제 두 개가 양 날개가 있었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지만 네. 이거는 동시에 있었다기보다는 사실 미국이 지금같이 힘을 가지기 전에는 고립주의 그러니까 우리도 너네 유럽을 향해서 너희들 안 건들 테니까 너희도 우리 건드리지 마 이게 고립주의였다면은 그다음에 미국이 힘이 이제 커지게 되면서부터는 팽창주의 그러면서 관여주의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국익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지역이 이렇게 위험에 휩싸이다 보면은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도 친하지만 러시아하고도 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양쪽 이 줄을 잡고서 이렇게 그러던 중이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계속 남하 정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국익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벌인 일이니까 네. 미국 국익의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은 굉장히 앞으로 그 위험해질 수 있는 그 지역에서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신뢰. 이게 지금 굉장히 손상을 입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신뢰 문제, 그 다음에 실익 차원에서도 지금 굉장한 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바로 이 대목이 지금 국내에서도 그 미국 국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을 받는 이유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대북 문제도 그렇고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